오늘은 간경화, 정식 의학적 용어로는 간경변증에 대하여 1부와 2부로 나누어 그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간경화는 정상적인 간 조직이 섬유 조직으로 변하면서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질병입니다. 간경화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혈액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 손상이 심하게 진행되면 황달, 복수, 간성뇌증, 정맥류 출혈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경화의 치료는 원인이 되는 기저질환 및 간경화에 의해 나타난 합병증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간의 구조.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로 성인에서는 무게가 1.2에서 1.5kg 정도입니다. 간은 쐐기 모양으로 오른쪽 횡격막 아래에 위치하며 갈비뼈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간은 크게 오른쪽과 왼쪽 두 개의 간엽으로 나뉘며 두 개의 간엽은 약 10만 개의 간소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은 간 내 담관을 통해 담낭에 저장되었다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총담관을 통해 십이지장으로 배출됩니다. 여러 원인에 의해서 간세포가 손상되고 간조직에서 섬유화가 진행되면 정상적인 간의 구조들이 비정상적인 재생결절 즉 작은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현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간경화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간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간 문매갑이 상승하여 신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질병입니다. 간의 기능. 간은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백질 및 탄수화물과 지방 대사에 관여하고 비타민 등 영양분을 처리합니다. 둘째, 지방과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주는 담즙을 생산합니다. 담즙은 담낭에서 음식 섭취 전까지 저장되어 있다가 음식물이 장관으로 들어오면 지방의 소화를 돕기 위해서 분비됩니다. 셋째, 간은 인체의 독소를 제거합니다. 신체 내에서 합성되거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해로운 독성 물질을 쓸개즙이나 소변을 통해 배설되도록 합니다. 넷째, 간은 혈액 기능을 유지 보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혈액 안에 오래된 적혈구는 간과 비장, 질화에서 제거되는데 이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철은 골수에서 새로운 적혈구를 만드는데 재활용됩니다. 또한 출혈이 생겼을 때 빨리 피가 멈추게 하는 혈액 응고 인자를 만드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간경화의 종류. 간경화는 조직 형태학적으로 미소결절성, 거대결절성, 혼합형으로 분류하며 임상적으로는 자각 증상이 없는 대상성 간경화와 합병증이 있는 비대상성 간경화로 분류합니다. 대상성 간경화는 간경화가 시작되었으나 아직까지 합병증이 없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대상성 간경화 환자의 경우 임상 증상도 뚜렷하지 않고 혈액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경화가 악화되면 황달, 복수, 간성뇌증, 정맥류 출혈 등의 합병증이 동반되고 결국 간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암이 발생할 위험도 높아집니다. 이 상태를 비대상성 간경화라고 합니다. 원인. 만성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과도한 음주, 비만, 간 독성 물질의 사용 등으로 간의 염증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간경화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간경화 환자들의 원인 질환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경우가 48에서 70%로 가장 많고 음주,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경우가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합니다. 1. 만성 바이러스 간염. B형이나 C형 간염과 같은 만성 바이러스 간염은 간경화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입니다. 만성 간염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간세포 내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간세포의 손상과 파괴를 일으켜 간경화로 발전할 위험이 증가합니다. 만성 C형 간염의 10에서 15%, 만성 B형 간염의 5에서 10% 정도는 결국 간경화로 진행합니다. 2. 과도한 음주. 과다한 알코올 섭취는 간경화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와 같은 독성 물질로 변환되어 염증과 조직 손상을 일으킵니다. 손상된 간은 지방산을 분해할 수 없어 간에 지방이 쌓이고 결국에는 섬유화가 진행되어 간경화로 발전하게 됩니다.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적은 양의 알코올 섭취에도 간질환 발생 위험이 더 높습니다. 같은 양을 마셔도 여성에서 알코올 혈중 농도가 더 높고 남성만큼 빨리 알코올을 대사시키지 못해서 알코올이 더 오래 체내에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3.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최근 비만, 대사증후군 인구가 급증하면서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은 지방이 간에 쌓여 결국 알코올에 의한 지방간과 유사한 경과를 밟게 되면서 간염,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 자가 면역 질환.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한 간 질환에는 자가 면역 간염과 원발 세계관 경화증이 있습니다. 손상된 면역계가 자신의 세포와 기관을 공격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간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전신 홍반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쇠그렌 증후군, 피부 경화증, 만성 염증 장 질환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5. 혈색소증 및 철분. 과다 혈색소증은 철의 대사 장애로 간을 포함한 몸 전체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철이 쌓이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양의 철이 간에 쌓이면 간경화를 일으킵니다. 경과 및 예후. 간경화의 예후는 유발 원인, 심한 정도, 합병증의 정도 및 동반된 전신질환 등 여러 가지 인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대상성 간경화 환자는 매년 5에서 7%에서 비대상성 간경화로 진행되며 초기 간경화 환자는 10년 내에 정맥류에서 출혈이 발생할 확률이 약 25%, 복수가 발생될 확률은 약 50% 정도입니다. 일단 간경화에 합병증이 발생하면 예후가 나빠서 우리나라 전체 간경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68%인 것에 반해 복수, 식도 정맥류 출혈, 간성뇌증이 나타났을 때부터의 5년 생존율은 각각 32%, 21%, 40%로 예후가 매우 나쁩니다. 병태 생리. 간경화는 여러 원인에 의한 간세포 손상으로 섬유화가 간 전체에 걸쳐 진행되어 섬유성 반응으로 둘러싸인 불규칙한 재생결절이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간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혈류 저항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독성 대사 산물 증가, 중요한 단백의 합성 감소 및 문맥갑 증가로 혈액의 문맥 전신 단락이 일어나게 되어 합병증인 복수, 간성 혼수, 정맥류 출혈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역학 및 통계. 우리나라는 간질환 특히 간경화의 유병률이 높으며 간경화는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2019년도에 인구 10만 명당 12.7명으로 전체 사망 원인 중 8위, 남자 사망 원인 중에서는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경화의 원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이 57에서 73%로 가장 많고 알코올과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경우가 각각 7에서 31%, 9에서 22%로 다음 순위를 차지합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은 B형 간염 예방접종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 비해서 알코올 간경화의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0년대에 7%이었던 것이 31%까지 증가하였습니다.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경화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젊은 층에서의 감염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상. 초기에는 피로, 식욕 부진과 구역질, 복부 불쾌감 등이 있으며 점차 진행되면 황달, 피부에 거미열 관종, 손바닥 홍반, 여성형 유방, 성기능 장애, 월경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악화되면 배에 복수가 차서 배가 불러오고 심하면 숨이 차게 됩니다. 다리 부종으로 손가락으로 누른 자리가 쉽게 다시 회복되지 않는 함몰 부종,
다시 말해 오목 부종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위와 식도 정맥류가 발생하고 간성뇌증이 생길 수 있으며 정맥류에서는 다량의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단 및 검사. 만성 간 질환 환자에서는 간경화로의 진행과 그에 따르는 간세포 암종의 발생을 막는 것이 치료의 중요한 목표이므로 신체 진찰과 적절한 혈액 및 영상 검사를 통해 간섬유화를 평가하고 간경화를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문맥압 항진으로 발생되는 복수, 정맥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과 영상소견 및 간기능 저하로 인한 혈액 소견을 기초로 하여 진단됩니다. 1. 신체 진찰. 거미혈관종, 손바닥 홍반, 근위축, 황달, 복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가슴과 복부에 털이 빠지며 여성형 유방, 고환 위축증이 나타납니다. 간이 결절성이면서 복부에서 단단하게 만져질 수 있습니다. 문맥 고혈압의 결과로 비장이 커지고 배꼽 주위에 혈관이 늘어나는 메두사 머리 등이 배에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소견은 비교적 간경화가 진행된 시기에 나타나므로 이러한 소견들이 없다고 해서 간경화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2. 검사실 소견. 1. 혈액 검사. 혈소판 감소, 알부민 감소, 혈액 응고 인자 감소, 간 효소 수치 이상, 빌리루빈 증가가 흔하지만 초기엔 이상이 없거나 약하게 나타날 수 있어 어떤 검사로도 정확히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6개월마다 복부 초음파, 필요한 경우에는 복부 컴퓨터 단층 촬영과 알파 태아 단백 검사를 시행하여 간암에 대한 선별 검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원인에 대한 검사로 B형과 C형 간염을 포함한 바이러스 간염에 대한 항체 검사와 자가, 면역 간염에 대한 항체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유전대사 질환에 관한 혈청 검사 등을 추가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영상 검사와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 복부 초음파, 컴퓨터 단층 촬영, CT, 자기 공명 영상, MRI, 검사에서 간의 형태학적 변화, 거친 간실질 에코, 간 표면의 결절성 등 과비장비대, 복수, 문맥갑 항진을 나타내는 복강 내 측부 혈관의 존재를 확인하여 진단할 수 있습니다.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에서 식도 또는 위 정맥류가 있으면서 간경화의 임상소견이 동반되면 간 조직 검사 없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벼운 정도에서 중간 정도의 간경화를 가진 환자에서는 증상이 없더라도 식도 혹은 위 정맥류를 찾기 위해 내시경 검사를 권고합니다. 3. 간 섬유화 스캔 검사. 간 섬유화 스캔은 진동을 이용하여 진동의 탄력파가 피부 표면으로부터 간으로 전달되었다가 다시 돌아온 초음파의 이동 속도로 간의 굵기 즉 탄력도를 측정함으로써 간 섬유화의 유무 및 진행 정도를 판단하는 검사입니다. 간 조직 검사와 달리 통증이 없고 쉽게 검사할 수 있어 간 섬유화를 예측하는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4. 조직 검사. 특수한 바늘을 간 속으로 찔러 넣어 간 조직을 채취한 후 현미경을 통해 간 조직을 관찰하는 검사법입니다. 간 조직 검사는 간 섬유화를 직접적으로 검사하는 표준 검사법입니다. 원인, 치료 가능성, 손상 정도, 장기 예후 등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침습적인 검사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경화에 대하여 이 부 중 일부를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부도 시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